자, 오늘 첫 시간 6단원 빛과 파동이죠. 교과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192쪽 전에 6단원 단원 표지를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폈나요? 그림은 건물들에서 나오는 색색의 불빛이 주변을 밝게 비추고 이 빛이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난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는 모습이다. 이 단원에서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를 알아보자. 그리고 빛이 거울에 반사하고 렌즈에서 굴절할 때 물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알아보자. 또한 파동이란 무엇이며 소리의 파동의 요소인 진폭, 진동수, 파형을 적용하여 알아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 지금 건물들에서 나오는 색색의 불빛이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빛이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광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에 비친 빛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빛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거울과 다르게 깨끗하게 비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물결 때문인데 물결과 같은 파동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선수학습, 후속학습 나오지요.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할 주요 요소는 물체를 보는 과정, 빛의 합성, 빛의 삼원색, 평면 거울의 상, 횡파, 종파, 진폭, 진동수, 파형입니다.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자, 흥미있게 우리 한번 빛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에 보면 192쪽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은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이 되자 엄마는 은수를 깨우려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 눈부셔. 조금만 더 잘래요. 하지만 밝은 햇살은 은수의 잠을 달아나게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부시지 않았을 텐데. 자, 이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생각 열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을 열어봅시다. 만약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친구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먼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볼 수 없겠죠? 또한 햇빛이 없다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식물이 광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식물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 치명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빛은 우리 생활과 아주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들 빛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환하다는 거죠? 이러한 빛이 물체의 색도 결정합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손전등이라도 켜면, 즉 빛이 들어오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인지가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빛이 물체를 보는 원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뭐가 있지? 바로 태양이 있죠. 자, 맞아요. 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전등불? 그러나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물체도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을 보내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죠. 이러한 빛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직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쭉 뻗어나가죠.
광원에서 나온 빛은 곧게 쭉 나아갑니다. 이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레이저 쇼죠.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자, 이때 빛은 굽어지지 않고 쭉쭉 직진해서 뻗어 나갑니다. 또 다른 건 그림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림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손 그림자 놀이예요. 빛 앞에 막힌 부분은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막히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 자체도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또한 구름 사이로 빛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죠. 햇빛을 구름이 막아서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틈 사이로 쭉쭉 빛이 직진하는 게 보입니다. 결국 빛은 구불구불 굽어지는 게 아니라 똑바르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광원인 게 있고 광원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감은 눈 위에서 자신의 손을 얹어 주변에 빛이 더 들어가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화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분산이죠. 빛이 프리즘 등에서 굴절하여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바로 분산입니다. 왜 빛이 분산될까요? 바로 색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빨주노초 파남보로 굴절되는 정도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굴절 정도가 커집니다. 프리즘에 의한 빛의 분산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에 따라서 파장도 지금 크기에 따라 나눠져 있죠. 빨강은 비교적 파장이 기네요. 보라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광원인 게 있고 광원이 아닌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광원인 전등을 볼 때,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전등은 스스로 빛을 내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아, 전등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이 주변에는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내 손도 있고 이런 책이나 책상이나 내 손은 광원이 아닙니다. 물체가 광원이 아닐 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광원에서 빛이 나와야 됩니다. 책에서 빛이 튕겨서 나와 즉 반사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책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광원이 아닌 게 우리 주변엔 더 많지요. 그때는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빛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환한 빛만 떠오르죠? 태양빛. 자,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백색광이죠? 햇볕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프리즘이라는 세모난 기구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퍼져나오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책에서도 나왔었죠. 이 말은 하얀 빛인 줄 알았는데 백색광 무지개색으로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하얗게 보였구나. 결론은 여러 가지 색들이 합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그림은 빛의 삼원색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좋아하는 학생들은 RGB라고 알 거예요. RGB가 뭡니까? R, 레드, 빨간색, G, 그린, 초록색, B, 파랑, 블루.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빛의 삼원색과 우리는 친해져야 이 단원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빨, 초, 파. 세계 삼원색과는 다르죠. 세계 삼원색은 빨로 파였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RGB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빛의 합성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잠깐 보면 빨강과 초록이 합성된 색은 노랑, 초록과 파랑은 청록, 빨강과 파랑은 차홍. 이 세 가지 색이 모두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무래도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빛이 없다면 흰색 석고상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교과서 193쪽 보세요. 우재는 놓고 간 지갑을 찾으러 불이 꺼진 미술실에 들어갔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를 비추던 우재는 석고상에 손전등을 향한 순간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만약 미술실에 빛이 전혀 없다면 미술실에 놓여있는 흰색 석고상은 어떻게 보일까? 보이지 않겠죠?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빛의 직진과 반사 및 그림자를 배웠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빛의 직진과 반사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좀 더 친숙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빛이 없을 때 흰색 물체가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자, 수업이 끝나고 우리 같이 토론해 봅시다. 어두운 방 안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전등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깜깜한 밤길을 운전해서 갈 때는 앞이 잘 보이도록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에서 나옵니다. 빛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에서 나오죠. 그림 4-1이네요. 교과서 193쪽. 광원에서 나온 빛은 직진하며 직진하던 빛이 물체를 만나면 마치 벽에 던진 공이 튀어나오듯이 반사되어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물체에 막혀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빛이네요. 빛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 광원에서 나와 직진하는 빛. 빛이 있을 때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교과서 194쪽에 가면 배움 활동이 있습니다. 물체를 보는 원리 알아보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자, 이 실험의 목표는 물체를 보는 원리를 빛의 경로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흰색 마분지, 가위, 풀, 작은 물체, 검은색 테이프. 자, 실험하기 1번. 자, 이 실험하기 전에 두 구멍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어둠 상자 속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너무 크면 어둠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유념해서 이 실험을 해야 합니다. 자, 실험하기 1번. 자료실 263쪽.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자료실이 있습니다. 263쪽을 지금 잠깐 보세요. 화면을 정지하고. 봤습니까? 자료실 263쪽을 흰색 마분지 뒷면에 붙여 전개도대로 오린 후에 표시된 구멍을 뚫어보자.
실험하기 2번 내부에 작은 물체를 넣고 전개도대로 접은 후에 모서리 부분을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어둠 상자를 완성해 보자. 자, 자료실에 있는 전개도를 오려서 어둠 상자를 완성해 보세요. 자, 지금 화면 정지해 놓고 하도록 합니다. 실험하기 3번 빗구멍을 전등이나 햇빛 쪽으로 향한 후 손가락으로 빗구멍을 막거나 떼면서 관찰구멍을 통해 어둠 상자 속을 관찰해 보자. 자, 완성하면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기 1번 빗구멍을 막을 때와 막지 않을 때 어둠 상자 속은 각각 어떻게 보일까요? 물체 표면에 빛이 반사할 때 반사의 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미리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반사의 법칙에 대해서 알 텐데 실제로 물체 표면에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긴 하지만 그림에는 하나의 광원으로 표현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빛의 직진만 고려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먼저 막을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빗구멍을 막으면 보이지 않죠? 막지 않으니까 어둠 상자 속 흰색 면과 물체가 보이지요?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어둠 상자 속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그림에 그려봅시다. 빛의 직진과 반사를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사의 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물체 표면에서 난반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림에는 하나의 광선으로 표현을 합시다. 따라서 빛의 직진만 고려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릴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만약 어둠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상자 속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 상자 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어둠 상자 속에 반사된 후에 관찰 구멍을 지나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둠 상자 속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물체로부터 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본다고 느낍니다. 자, 빛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은 교과서 195쪽을 보면 이처럼 물체에서 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본다고 느낍니다. 만약 물체가 광원이라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죠. 그러나 물체가 광원이 아니라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빛의 직진과 광원, 물체, 눈을 기준으로 빛의 경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반사의 법칙은 엄밀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95쪽에 보면은 활동일 그림을 이해하기가 있죠. 학생이 휴대전화의 화면을 본다면 이때 빛의 경로를 그려보자. 그리고 그렇게 그린 이유를 설명해 보자.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화면은 광원이죠. 화면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정답을 적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바로 광원이에요.
2번 학생이 컵을 본다면 이때 빛의 경로를 그려보자. 그리고 그렇게 그린 이유를 설명해보자. 컵은 광원이 아니죠. 그러므로 전등에서 나온 빛이 컵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딘가의 광원에서 나온 약한 빛이 그 물체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교과서에 정답을 달아놓으세요. 풀 시간 줍니다. 195쪽 맨 밑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풉니다. 1번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뭐다? 광원.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지요. 2번 물체가 광원이 아니라면 광원에서 나온 빛의 일부가 물체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광원이란 무엇인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체를 보는 원리가 뭡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광원이란 뭐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다.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은 직진한다. 직진하던 빛이 물체를 만나면 반사한다. 물체를 보는 원리는 광원인 물체를 볼 때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직접 우리 눈으로 들어오지만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때는 그 빛이 물체에 반사된 후에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 교과서에는 없는 이 문제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건 뭐죠? 3번입니까? 광원이 아닌 물체도 반사되면 볼 수 있지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색을 보는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